맞으면 전파를 냅니다. 우리 뇌에서. 각자 조금 다르지만 보통 때는 14에서 30Hz. 흥분하면 좀 더 높아집니다. 안정될수록 헤르스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때 긴장하고 흥분하고, 보통 긴장하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뭐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14에서 30Hz. 14Hz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고 30Hz는 굉장히 흥분은 긴장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정되면, 그게 8에서 14Hz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죠. 우리가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조용히 있을 때, 그때가 이제 14Hz보다 약간 낮은 8에서 14Hz. 이걸 이제 명상할 때 나오는 파장입니다. 알파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알파파하고 세타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파파에만 들어가도 말하자면 최면의 초입, 그러니까 낮은 최면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파파는 낮은 최면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명상을 하면서 어떤 것을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병도 낫고. 그게 이제 알파파.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4 내지 7Hz. 이 세타파가 최면을 시켰을 때 나오는 파장입니다. 그래, 최면이란 잠자는 게 아니고 우리 뇌를 아주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극도로 안정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 7Hz 정도 되면 낮은 최면, 막 5Hz, 6Hz 정도 되면 중간 최면, 4Hz 정도 되면 깊은 최면. 예, 최면은 그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졸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최면을 시키면 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는 건 아니고 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졸음이라는 것은 일반 의식이 줄어들고, 일반 의식이 생각 안 나니까 졸리는 것 같죠? 잠재 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면은 일반 의식은 좀 줄어들게 하고 잠재 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잠재 의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잠재의식이란 마치 이런 USB나 같습니다. 제가 이걸 잊어버려서 다시 집에 갔다 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USB라는 건 저장장치죠. 우리 뇌가 저장장치입니다. 뇌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순간까지. 그래서 그 4 내지 7Hz가 되면 그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병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더 4Hz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잠드는 거죠. 진짜 잠드는 거야. 4Hz보다 더 낮은 거, 0.5Hz보다도 더 낮은 거. 만약에 파장이 없다, 그럼 죽은 거죠. 파장이 없어, 뇌파가 안 나오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뇌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숨이 멈추고 예를 들어 심장이 일시적으로 꺼졌지만 뇌파가 나오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죽은 것처럼 정신이 없이 몇 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뇌파는 활동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최면은 세타파다. 알파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명상도 최면인데 최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명상에서 요새 명상센터 많이 있죠. 명상이 최면입니다.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들어갈 수 있고 약간 낮은 상태가 알파파. 도움은 됩니다만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기록들을 완전히 꺼내 쓰는 정도가 되려면 세타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세타파는 극히 안정된 뇌파죠? 세타웨이브 4 내지 7이라고 했습니다. 헤르츠. 그런데 언제번에 전번 시간인지 몇 시간 전인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빛에서 시작됐습니다. 빛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에서 여러 가지 생명체도 되고 생명체도 물질입니다.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서 우리 생명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과학이 발달한 이때 와서야 그 모든 물질의 원인 물질은 빛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결국은 빛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하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거나 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있다거나 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한다고 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파장은 빛의 파장이 4헤르츠입니다. 빛의 파장은 4헤르츠. 오늘날에 연구를 해보니까 4헤르츠. 그러니까 4헤르츠라는 건 깊은 최면이 있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4헤르츠가 우리가 나와야 돼. 4헤르츠는 언제 나오냐? 깊은 최면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깊은 최면이라는 건 간절할 때는 깊은 최면이랑 같습니다. 간절할 때 또는 깊은 최면일 때 나오는 파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놈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네. 파장이 틀리면 몰라요. 예를 들어 1540Hz가 kHz가 방송국인데 라디오 코리아 방송국인데 그 방송을 들으려면 바리콘 돌려야죠. 돌려서 1540에 딱 맞춰야 나와. 그러면 안 나와. 방송 라디오라는 것은 한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소리만 듣게 만든 것이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무선기를 만들면 여기서 말을 하고 저쪽에서 말을 하고 상대편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전기야. 저쪽에서도 1540을 맞추고 나도 무전기로 1540을 맞추면 서로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방송은 서로 듣는 사람으로 통화하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수신만 하는 게 수신기입니다. 송신은 없어. 근데 무전기는 송신, 수신을 다 해요.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무전을 때도 그래요. 무전을 때도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아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큰 소리로 한다고, 고함 지른다고 흥분 상태에서 30Hz로 고함 질러보세요. 하나님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 간절한 걸 잘 모르면 최면 상태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화하는, 하나님의 주파수와 같더라, 그겁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다리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최면파는 4에서 7Hz다.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최면하고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요새는 증명이 됩니다. 그냥 최면 됐냐 안 됐냐 딱 뇌파 재보면 알아요. 뇌파기 갖다 놓고 딱 재면 저 사람 깊은 최면에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면 6단계에서 나온 소리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깊은 최면 속으로 유도하는 기술. 그래, 최면 6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그냥 낮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죠. 낮은 최면 속으로. 그러니까 명상 상태보다는 좀 깊겠지만 명상 상태 정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깊어가지고는 그 속에 들은 정보를 읽어내기 어려우니까 좀 깊은 최면 속에 4Hz 정도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대화가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최면, 한 번 최면 시켰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말로만 하면 돼. 점점 더 깊이, 더욱더 깊이 들어갑니다. 또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림차순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숫자를 10부터 0까지 거꾸로 셀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더욱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9 더욱 깊은, 8 더욱 깊은 최면 속으로, 7 들어가고 있습니다. 6 아주 깊습니다. 5 아주 깊습니다. 4 깊은 최면 속으로, 3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아주 깊어집니다. 1 아주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최면 속으로 0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깊이 돼. 7Hz 있던 사람이 6Hz, 5Hz로 돼. 말로 뭐 어떤 걸로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갔어. 깊이 들어갔어요. 그때 후치면 암시를 해놔요. 다음을 위해서. 깊이 들어가게 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부터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간 뒤에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또는 눈을 감고 그러면 이마를 만지는 순간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라고 외치면 선생님은 곧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제 스스로 할 때는 그냥 스스로 하고 이건 타임 최면 내가 당신의 선생님의 시바의 눈에 손을 대면 시바의 눈은 왜 인도에서 이 이마에 찍은 점 거기에 시바 눈이라고 있습니다. 눈에 손을 대며 여기를 이제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눈을 대며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라고 외치면 선생님은 곧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놓으면 최면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신속하게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다음에는 뭐 최면 6단계 그런 거 거칠 필요 없어요.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딥슬립
즉시 최면 속으로. 그러면 그냥 금방 들어가. 10초도 안 걸려요. 1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한 번 후최면 암시라고 그럽니다. 그걸 후최면 암시를 걸어놓으면, 후최면 암시라는 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한 번 최면 속에 들어가면 최면을 걸은 사람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별일이 없는 한. 그러니까 별일이라는 건 어떤 나쁜 일, 그걸 우리가 말하죠. 그런 게 윤리적으로 나쁘지 않는 한 명령을 받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명령을 하면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최면시키고 옷을 벗으세요. 안 벗는다 그랬습니다. 최면을 깨어나버려요. 윤리 도덕에 어긋나면 안 돼.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만을 듣습니다. 최면은 그렇습니다.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딱 걸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돼요. 제가 먼저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한 5년 전에 후최면 암시를 걸어놓은 분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강연할 적에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았는데 시범을 보이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 않고 그냥 눈을 딱 쳐다보면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내 눈을 딱 쳐다보더라고요. 머리에다 대고 딥슬 그냥 금방 힘에 들어요. 오래 안 걸려. 처음에는 1시간 30분 내지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맞아,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막 하면, 그것도 10번씩 하면은 한 40분 내지 1시간이 훌쩍 넘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최면을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한 뒤에 후최면 암시만 잘 걸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1분 이내, 10초 이내에 최면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왜 매번 1시간씩 합니까? 처음에는 1시간을 하죠. 각성 기술, 최면이 끝나면 이제 각성,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날 때도 명령을 하면 돼요. 아까 0에서 0까지 세는 것은 깊이 들어갈 때라고 그랬습니다. 깨어날 때는 오름차순으로 셉니다. 이렇게. 자, 제가 하나에서 5을 셀 것입니다. 5을 세면 선생님은 눈이 떠지고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상쾌하고 건강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셋, 아주 건강해지고. 넷, 감각이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5, 그럼 깨어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쉬운데 하나, 둘, 셋, 넷, 5이 아니라 5, 넷, 셋, 둘, 하나면 안 깨납니다. 깊이 들어가 더.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세면 깊이 들어가고 오름차순으로 숫자를 세면 깨어나고. 숫자 세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칠 적에 어떤 분이 여기서 실습을 해보라고 근데 실습을 시키는데 당황해서 깰 때도 5, 넷, 셋, 둘, 하나 그러더라고요. 안 깨나거든? 안 깨나니까 당황해. 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 깨어날 때는 5, 넷, 셋, 둘, 하나 그러면 깊어져요. 최면은 더 깊어져요. 아주 깨우는 방법이 쉽습니다. 근데 안 깨우면 어떠냐? 안 깨워도 점점 최면이 낮아서 나중에 저절로 깨어납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안 깨웠다고 해서 최면 속에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끝에 그냥 하나, 셋, 넷, 5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선생님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느낌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죠? 아주 건강합니다. 선생님은 깨어난 후에 머리도 맑아지고
두통이 사라집니다. 머리 아프고 두통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선생님은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될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죠. 평소에 원하던 소리를 간단히 덧붙여줘. 이게 최면을 배워서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리는 절대 안 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잘 만들어서 해줘요. 얼마나 신사합니까? 우리는 보통 만나면 상대편의 결점만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너희만 너 그렇게 못 써. 그러죠? 우리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직접 지적하지 말고 반대로 보세요. 예를 들어 뭐 행동을 잘못했어. 그러면 야, 너는 말이요, 이 점이 참 좋은데 좋은 점을 찾아서 진짜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때를 딱 회상시켜. 너 그때 그랬잖아. 너무 좋았어. 나쁜 건 빼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나의 결점을 지적 않고 좋은 점을 지적하는구나. 결점을 지적한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보면 기분이 좋죠. 좋은 점을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을 지적받았지만 화납니다. 너 왜 이게 잘못된 거야? 왜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되게 화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 없었던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실제로 있었던 거. 자네는 말이야. 학생 같으면 자네는 말이야. 참 이런 점이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왜 했냐? 그런 소리죠. 결국은. 나쁜 소리 전혀 안 씁니다. 평소에 원하던 것을 간단히 덧붙여서 암시합니다. 잠재의식은 깨어나는 지시를 받으면 깨어납니다. 반드시. 각성하는 것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잠재의식에는 방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행이나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스스로 깨어납니다. 각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깨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래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저절로 깨어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저절로 깨어나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최면을 시킨 뒤에, 야, 내가 간 뒤에 한 2분 뒤에 깨어났으면 좋겠다 싶으면, 자, 5을 세면 선생님은 10분 후에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럼 10분 후에 깨어나. 10분 후에 깨어나라고 했으니까 1분 후에 깨어납니다. 1분 후에 깨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는 가야겠는데 이 사람은 5분 더 있어야 된다. 5분 후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5분 후에 깨어나.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마틴 샤코트라고 하는 진 마틴 샤코트죠. 샤코트. 최면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시범을 보이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했어요. 뒤로 넘어가는 거. 이게 뒤로 넘어가는 시범입니다. 이거 아주 쉽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냥 뒤로 넘어가요. 저렇게. 이런 것을 또 교회에서도 상당히,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걸 또 쓰더라고요. 이 기법을. 어떤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할 적에 밤에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면 6단계의 설명을 끝내고 각성은 어떻게 하는지, 깊은 최면은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책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쓴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암시도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모델로 하고
또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이 말이 더 좋겠다 그러면 조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모델 공부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바꿔야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막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책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쓴 이 책을 공부를 했다면 이 책을 열심히 몇 번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런 뒤에 다른 책을 봐야 됩니다.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처음부터 책 10권 읽어서 여기 보고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그게 안 돼. 여기서는 이 사람 거 했다가 저기서는 저 사람 거 했다가 그러지 마시고 뭐 이 책이든지 다른 책이든지 한 권을 선택해서 이게 좋다 싶으면 그것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을 보면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했네, 나는 이렇게 할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뼈를 부리고 그러면 뒤죽박죽, 그건 뒤죽박죽이라고 해요. 자기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고 좋은 것 같아서 모르는 사람을 들어보면 좋을지 몰라도 안 좋습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쫙 있거든요. 이쪽 방법 썼다 이쪽 방법 썼다 하면 그게 안 돼. 한 가지 방법대로 쫙 해나가야지. 내가 공부한 뒤에 나의 방법대로 해야겠다 하면 나의 방법을 쭉 만들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먼저 무슨 공부든지 책 하나를 마스터해버려야 돼요. 읽어서 외워버릴 정도로 마스터한 뒤에 다른 책을 봐요. 저도 주역도 공부하고 뭐 했습니다만 주역을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설명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분 것을 가지고 계속 30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요. 왜? 다른 책 읽어도 금방 들어와.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쓴 책 내용보다도 저쪽이 좀 나을 수도 있죠. 이쪽이 못 올 수도 있어요. 비교할 때. 그럴 때는 저쪽을 약간 띄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심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보완이 돼서 더 좋은 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을 그렇게 한 뒤에 삶의 예언이라고 해서 뭐 주역 그랬는데 한문으로 쭉 앉고 저는 삶의 예언서거든요. 삶의 예언이라고 해서 한 90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걸 쫙 만들었어요. 책으로 출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 나름대로 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쓰면은 책이 한 40-50페이지 되지만 그것을 우리말로 다 이렇게 해서 해설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페이지가 많아져요. 또 어쨌든 최면도 그 역사적으로 최면 역사를 우리가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임스 브레이드라고 해서 1795년에서 1860년까지 사신 분인데 최면은 선구자죠. 히프노시스라는 용어를 처음 이분이 사용했습니다. 히프노시스는 힘노스는 잠이란 뜻입니다. 이 최면을 하고 보니까 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잠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잠들게 하는 것이다. 히프노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최면이죠. 최면이란 말은 히프노시스를 번역한 건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 사람들이 서양 문문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대포도 만들고 맞으면 배도 만들고 그래서
중국도 침략하고 우리 조선도 침략했잖아요. 부강해지니까. 그래서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을 오게 하는 기술이다. 잠을 오게 하는 기술이다. 최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게 재촉할 필자입니다. 재촉한다. 면, 는의 면, 잠면, 재촉한다. 잠을 재촉한다. 그 뜻입니다. 잠들게 하는 기술이다. 그런 말인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잠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100년, 200년 이상 이 용어가 쓰여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 용어 자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명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명상이라든지 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똑같은 거예요. 명상이든 마인드 컨트롤 다 최면입니다. 히프노시스 똑같은 것입니다. 자, 더듬어 보겠습니다. 최면의 의미와 역사. 최면은 일반 의식을 잠재우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의식의 수준과 상태를 바꾸는 고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식은 잠들게 하고 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잠들게, 일반 의식을 잠들게 하니까 잠자는 것 같죠? 이게 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는 것은 4Hz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델타파. 그런데 그게 아니고 7 내지 4Hz 잠재의식을 활성화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기법, 기술입니다. 잠재의식은 평생의 경험이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 창고지만 함부로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열 수가 없어. 거대한 창고문을 오직 최면을 통해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는 걸 자기 최면. 자기 스스로 해. 그걸 자기 최면. 좀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 타인 최면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다른 사람을 최면시켜. 그게 타인 최면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도움을 받는 걸 타인 최면. 어쨌든 최면에 들어가야 이게 거대한 정보 창고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면은 오랜 옛날부터 세계 여러 나라 여러 계층에서 이미 행해져 왔습니다. 유사일에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3000년 이상 된 파피루스의 이집트 종이죠. 파피루스에 기록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 최면과 비슷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3000년 이상부터 최면을 써왔다는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오라클이라고 해요. 그걸 비슷한 그걸 오라클. 페르시아인들은 맥이라고 하고, 힌두인들은 인도 사람들 파키. 예, 인도 사람도 힌두인과 인도인들이 있어요. 틀려요. 힌두인들은 파키, 파키스탄. 예? 인도인들은 요기, 우리 요가라고 그러죠. 명상을 요가라고 하는데 그 명상 요가. 인도인들이 잘한다 해서 그걸 요가. 예, 내가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 우리 도인들이 사용했던 기공. 기공도 최면입니다. 도인들이 사용했던 기공. 기공으로, 지금도 기공으로 치료를 합니다. 오로지 환자를 손으로 만져주거나 기도하거나 말로 해서 치료합니다. 부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부적 그러니까 미신자 그러는데
부적도 일종의 말이나 같습니다. 이걸 붙이면 낫습니다. 낫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해서 현대 최면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 의과사 제임스 브레이드, 아까 본 그분, 영국 사람 제임스 브레이드는 논문에서 신의 잠이다, 신이 잠들게 하는 것이다 해서 슬립 업갓이라고 이렇게 말을 썼어요. 슬립 오브 갓이라는 뜻의 그리스어가 힘놓습니다. 잠들게 하다. 신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프노시스 또는 히프노티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히프노시스라고도 하고 히프노티즘이라고도 합니다. 최면 똑같은 소리입니다. 의학적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제임스 브레이드가 한 200년 전이죠. 그 후 최면 치유, 그래서 뭐 테라피 하면 치료죠. 히프노테라피 하면 최면 치료. 이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히프노테라피입니다. 히프노테라피는, 최면 치유는 과학 속으로 들어와서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인식되어지고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 했습니다. 모든 병자를 보면 20% 못돼. 저는 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0% 정도만이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의 병이요. 몸이 다쳤다든지, 암이 걸렸다든지, 이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의사들, 한의사들, 그 다음에 다른 치유사들이 다 이걸 치료해서 먹고 삽니다. 나머지 80%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나라고 했죠. 진실이 나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나야. 이건 마음이 사는 집,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몸일 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떠날 때는 어때요? 버리고 떠나야죠. 그럼 버리고 떠나는데 이걸 그냥 살려두면 안 되니까, 몸은 숨을 쉬어야 살거든요. 몸을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야. 심장은 물질을, 서양에서는 심장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판별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심장은 물질을 순환시키는 것일 뿐이고 진짜는 호흡이에요. 호흡으로 해서 산소를 들어 마셔야 모든 에너지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숨을 쉬냐 안 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떠날 때는 숨을 못 쉬게 하고 가야죠. 그래서 숨을 거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말에 다 있어요. 우리말의 철학적인 말입니다. 자, 아버님 죽었습니다. 그 소리 쓰는 사람도 있지만 무식해서 보통은 죽었습니다 소리 안 씁니다. 우리 어떻게 씁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왔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저 세상으로. 세상 뜨셨습니다. 또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둔다 소리는 이 세상을 뜨기 위해서는 이 몸을 살려두면 안 되니까 숨을 거두고 갑니다. 숨을 거두고 가. 그냥 몸은 죽는 거죠.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숨을 거두고 가는 거지 내가 숨 안 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떠나면서 나의 몸을 위한 숨을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뜨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몸이 죽는 거지. 나는 죽는 게 아니죠. 종교적으로 영생한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러 왔을 때 우리가 삶을 사는 거고 또 다른 삶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다 주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 세상에서. 저 세상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저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 데에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깊은 최면에 들면 마치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면으로 정신을 잃는 일은 없고, 오히려 정신이 집중되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거나, 오래전 기억을 되살리거나, 평소에 발휘할 수 없던 능력을 발휘하거나. 제가 이상했죠? 농담,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중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계란판 위를 올라서고 걸을 수 있었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돈이 되거나 출세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발휘할 수 없었던 능력을 쉽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면에 들게 해서 여자아이, 남자도 그렇습니다. 큰 철근 있죠? 꼼짝도 못해, 이럴 때는. 근데 붙잡고 힘이 강해집니다. 쉴 수 있습니다. 쉬세요. 하면 확 쉬어버려요. 엄청난 힘이 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발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면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 일입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기억이 안 나는 오래된 것을 기억나게 할 수 있죠.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죠. 나는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공부입니까? 깊은 최면으로 유도된 상태에서도 일반 의식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암시가, 아까 얘기했죠,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는 따르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따르지 않아요. 깨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면은 위험한 것이 아니야.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윤리 도덕에 어긋난다면 그냥 눈 떠버려. 그러므로 최면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거나 비밀을 말하거나 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 자기에게 비밀 말하면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얘기하라고도 안 해요. 해낼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잠재의식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최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재의식에 기억된 정보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최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행동은 자체가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걸을 때 내가 의식해서 오른발 떼야지 왼발 떼야지 해서 뜹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다 잠재의식에 의해서 90% 이상은 잠재의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잠재의식과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깊은 최면이 필요하고,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분? 근데 특정한 것은 10초 이내에 들어가요. 나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침을 놓잖아요. 특히 침을 놓을 때는, 특히 겨울에 내가 손이 찬데 찬 손으로 다른 사람의 침 놓겠다고 몸을 만지면 깜짝 놀라죠. 차가워, 위차가. 몸이 딱 뜨니까 침이 아프고 잘 못 놔. 내 손이 따뜻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걸 연습했어요. 딱 환자가 오면 미리 내 손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손이 따뜻하다. 내 손은 따뜻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저 10초, 20초 이내에 이 손끝 보세요. 빨개지죠. 내 사진도 찍어봤어요. 손끝이 빨갛습니다. 찌릿찌릿해. 순환되냐. 그리고 실제로 따뜻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대면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해요? 그래요. 내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손이 따뜻합니다. 평소에 따뜻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암시를 넣게 해요. 그래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죠. 대개 나이 들면 손발이 찹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발이 차죠. 저도 70이 훨씬 넘었는데 손발이 따뜻합니다. 나는. 그건 저절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암시를 해서 손발이 따뜻하다고 늘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렇게 깊은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흔히 나는 똑똑하니까 정신을 똑똑한 차리고 있고 머리가 좋으니까 절대로 최면에 안 걸릴 거야. 최면 한번 내가 최면을 이제 선생님 최면 하겠습니다. 좀 안정되고 화를 늘어뜨리시고 그런데 그래서 저 사람이 최면시켜서는 안 돼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 최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똑똑하고 영리한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잘 됩니다. 전에 동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한 20년쯤 전쯤 돼요. 전화를 받으니까 약하면 뒤로 쓰러지는 그거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알지. 예. 그거 배울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최면을 배우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배우시려면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 최면은 그런 것도 하지만 병을 고치는 기술입니다. 그것만 배우시려면 오지 마세요.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3번인가 통화했어요. 결국은 와서 집중적으로 3개월 배우고 가셨습니다. 뭘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처음에 가르칠 적에 그분이 머리가 좋아. 나 최면시켜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눈을 감으라고도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이 감깁니다. 하면 눈이 감아야 하는데 눈을 더 똑바로 떠. 근데 깜짝기도 안 해. 한 30초 동안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그래서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눈을 깜빡이지도 않으면 눈이 아프거나 쉬지 않으세요? 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세요? 눈 감으세요. 눈을 싹 쓰다듬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무둔하고 멍청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더 잘 돼요. 지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잘 유도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잘 안 돼. 아는 사람이 더 쉬워. 아는 사람이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요. 물론 예의도 있습니다. 얕은 최면이나 중간 정도 최면 상태에서는 몸이 나른해집니다.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움직인다는 게 느려. 말도 느려. 그래서 최면 중에서 말을 시키면 더듬는 것처럼 말을 해요. 어두운하게 말을 해. 눈도 뜨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꾸 감으려고 하고 뭔가를 하는 거 귀찮아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고개도 늘어뜨리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들으면 최면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말을 자꾸 시켜봐요. 그러면 말하는 그런 모양이나 어투나 또 몸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깊이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깊이 최면에 들어가야 치료가 되고 뭔 일을 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는데 아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깊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면에 들어가면 의식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최면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더 또렷해져요. 말을 하기 싫으니까 말을 좀 더듬듯이 해서 그렇지, 의식은 또렷합니다. 정신은, 잠재의식은. 좀 더 깊은 최면에 들어가면 짧은 암시 말에도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됐습니다. 못 움직여요. 실제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깊은 최면 상태가 되면 사고작용은 둔해지고 몸이 매우 나른해지고 말하라고 해도 말문도 열기 어려워. 말을 하더라도 느리고 아둔해지고. 그러나 정신이 아둔해지는 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잠재의식이 활발히 작용해서 보통 때보다 훨씬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 그림도 옛날 사람이죠. 200년 전 서양에서 이렇게 최면 치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서 있는 게 최면사고 앞에 있는 어떤 여성이 최면을 받고 있습니다. 최면 상태의 특성. 최면은 잠과 비슷하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잠든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깊은 잠에 들면 의식이 없어져 버리죠. 흔들게도 몰라. 이야기도 할 수 없어. 깊이 잠든 사람에게 뭐 얘기해 보세요. 대답은 몰라. 무슨 일이 나중에 하는지도 몰라. 근데 최면 속에서 대답하면 나중에 다 알아요.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매우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식은 줄고 잠재의식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면에 들어가면 최면 유도자, 최면을 건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려요. 들릴 수도 있는데 암시를 합니다. 자, 제 말에 집중하세요. 시끄러운데 다른 사람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제 말만 들립니다. 딱. 그럼 내 말만 들려요. 다른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야 말 안 들려요. 최면이 깊어질수록 신뢰감, 라폴이라고 합니다. 라폴 현상이 뚜렷해집니다. 라폴란 피험자 자신의 도덕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윤리 도덕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최면을 건 사람의 암시에 대해서 무조건 말을 들어요. 무조건 따라. 윤리 도덕에 어긋나면 안 따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없어요. 도둑질 해라. 안 하지. 그런 깨어나 버리죠. 그래서 최면을 유도하는 사람은 옳은 얘기만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나 나쁜 얘기는 하지 말고 옳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만 말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업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얘기만 해줘야 됩니까? 나쁜 얘기 절대 안 해요. 우리는 그게 금기입니다. 그래서 최면 들어간 순간부터 최면을 건 사람을 100% 신뢰하고 그 말에 따라요.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고 말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말을 하라면 말을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5살대로 돌아가면 돌아가고, 시키는 대로.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도 깊이 한번 배워보세요. 피암식성이라고 합니다. 최면에 걸린다, 암시에 걸린다 같은 소리입니다. 인간은 정서적인 안정상태에 있을 때는 피암시성이 매우 높아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최면에 들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후최면 암시는 피험자가 최면 중에 주어진 암시를
각성한 후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난 뒤에도 이렇게 하라는 게 후추면 암시야. 후추면 최면 끝난 후에 이렇게 하라는 암시. 후추면 중요하죠. 최면을 깨어난 후에 어떻게 하냐. 다음에 내가 당신의 이마에 손을 대면서 딥슬이라고 하면 즉시 최면에 들어갑니다 라고 후추면 암시를 걸어놓으면 나중에 최면이 끝난 후에 나중에 왔을 때 이마에 손을 대고 딥슬이 하면 금방 최면에 들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대로 신기하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면 중에 유익한 후최면 암시를 주는 겁니다. 나쁜 암시 안 해. 유익한. 각성 후에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면에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굉장히 암기력이 좋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외워집니다. 문제풀이가 잘 생각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암시를 받은 피험자는 어떤 행동을라도 그대로 해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암시가 육체적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내장이나 분비선에 영향을 줍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만 소화가 잘 돼요. 음식이 맛있습니다. 맛있어. 대마초 피우면 피울 수 없습니다. 부액질이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토해. 그러니까 마약을 못해. 마약을 끊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마약 끊는 방법 있습니까? 없죠. 약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최면의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는데, 자관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생들의 최면 마취가 있습니다. 아프다. 굉장히 아파요. 근데 아프지 않다. 자, 이 부분 내 만진 이 부분은 마취되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꼬집어도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하고 막 세게 꼬집어. 안 아파. 나는 침이 이렇게 긴 게 있습니다. 이 의관이고 내관이라고 하는데 의관으로부터 찔러서 내관으로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하면, 아프지 않다고 하면 실제로 진짜 안 아파. 피도 나지 않습니다. 피도 안 나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마비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통을 최소화하죠. 얘를 다쳐서 굉장히 삐어서 아프다. 그러면 우선 나설 때까지는 안 아파야죠. 물론 진통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진통제 안 먹고 돌 수 있어요.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자, 아프지 않습니다. 안 아파요. 최면 마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을 마취해 놓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할 때 보통 마취약을 쓰죠. 마취 않고 최면 마취로만 할 수가 있어요. 배를 갈라도 안 아파요. 최면 마취를 이용하면 부작용도 좋고, 마취약을 쓰면 나중에 잘 안 나서요. 그 약품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취제나 진통제를 안 먹어야 돼. 그래 빨리 낫습니다. 최면 마취하면 아주 좋아요. 부작용도 적고 쉽게 치료되고 잘 낫고. 제가 얼마 전이라면 한 15년쯤 됐나? 제가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제 봉고차가 있었는데 바쁘니까 내려가지고 빨리 놔주니까 신문 한 부를 꺼내고 문을 탁 닫았는데 손을 미처 못 꺼냈어요. 문 닫은 슬라이드 닫으면서 여기를 탁 쳤는데 뼈가 부러진 줄 알았어. 지금도 여기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뼈는 안 부러졌어. 그냥 하얗게 뼈가 드러나 있어. 그래서 손을 꼭 쥐고 피가 엄청 날 거 아니야. 꼭 쥐고 처음에 제일 먼저 아프지 않다. 피가 멈춘다. 빨리 낫는다. 그때는 간절하니까 간절할 때 최면이 들어간다고 했죠? 간절할 때. 그러니까 확 쥐고 있으니까 한 10분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피도 안 나.
아프지도 않아요. 지금 실금이 조금 있어요. 굉장히 상처가 커야 되는데 상처도 안 커.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최면 상태에서는 우리 신체 각 기관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잠재의식은 우리 모든 기관을 뇌와 신경계통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게 명령하면 내장이나 분비선, 순환기, 신체 화학 변화도 다 영향을 줘요. 소화 안 되는 사람은 위에서 유액이 잘 나오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 라고 하면 소화가 잘 돼요. 예로 어떤 병으로 인해서 분비선 기능에 장애가 있을 경우 암시에 의해서 기능이 회복됩니다. 잘 분비가 될 것입니다. 분비가 잘 돼요. 심장 박동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혈액순환 조절도 아까 내가 했죠. 손이 빨개집니다. 따뜻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액순환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 손끝이 빨갛죠? 여러분 보기에도 빨갛지 않습니까? 네. 끝부분이.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침을 놓기 위해서 써왔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잘 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돼요. 손이 따뜻하다. 그러면 찌릿찌릿하면서 이렇게 금방 파리게죠. 따뜻합니다. 내가 내 여기를 대도 손이 따뜻해. 사실은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갑거든요. 말단부가 차가우니까. 근데 내 손 여기를 대니까 내가 느끼기에도 따뜻해. 여기가 차고. 내가 느끼기에도 손이 따뜻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사 손이 차면 침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데. 최면 상태가 되면 무엇인가 생각하는 능력, 과거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떤 일, 그것도 기억이 잘 나요. 이걸 기억력 이상 증진이라고 합니다. 하이퍼암네시아. 기억력 이상 증진. 그러니까 전혀 일부에서 생각나지 않던 것이 5살 때 일이 다 생각나. 평소에는 생각 안 나. 최면 속에서 5살로 돌아갑니다. 자, 그때 일을 생각해서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생각나.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연령을 퇴행시킨다고 그래요. 자, 20살 때로 갑니다. 18살 때로 돌아갑니다. 10살 때로 돌아갑니다. 연령을 퇴행시킬 수 있어요. 10살 때로 돌아가. 그때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때 그대로 경험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 적나라하게 회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지 생각해내는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 금방 일어났던 것처럼 색깔, 냄새, 맛까지도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던 모든 기억을 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낼 수가 있어요. 피험자를 몇 살까지 퇴행시킬 수 있을까? 제가 해보니까 우리 퇴행 기술에는 연령 퇴행이라고 해서 1살 때까지 가고 필요하면 엄마 뱃속 때까지 가요. 엄마 뱃속 1살 이전이죠. 그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을 전생이라고 해서 전생 퇴행도 있습니다. 아마 전생의 기억도 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한의사인데 그때 당시 40세, 지금은 한 50세, 55세 됐겠네요. 근데 그분이 이걸 배우면서 같은 한의사니까 나보고 전생 퇴행 좀 내 정생이 무엇인지 전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최면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으로 돌아가니까 전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지금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상한 이름을 대. 그리스 사람 이름 같은 게 옛날
우리 철학자들 있잖아요. 아르키미데스 뭐 그런 것처럼. 당신 누구냐니까 이름을 대. 이름만 갖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신 형이 누굽니까? 형 이름 대. 형이 무슨 일 하죠? 장군이래. 당신 무슨 일 합니까? 철학자래. 학자래. 형 이름 대고, 철학자 자기 이름 대고, 그래서 내가 적었어요. 적고 나서 이제 모르잖아. 이름은 됐지만 실제인지. 그래서 이제 깨웠어요. 깨우고 나서 인터넷으로 그 이름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옛날 그리스의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형 이름도 나오는 장군이었던 게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형 이름은 누구고 장군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전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확신이 섰습니다. 그분도 확신이 섰고 내가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였던가 그래서 그런지 철학책이나 이런 책, 한의학책 이런 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를 또 하게 됐다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살 이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내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간혹 있죠. 조금. 3살 이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최면 속에 들어가면 다 얘기합니다. 당시에 태아 시기까지. 태어난 당시는 물론 태아까지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 했던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야 뭐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게 병이 되니까, 마음의 병이 되니까 그 원인을 치료하면 그 병이 낫습니다. 또 깊은 최면에서 시간은 왜곡이라고 합니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이거 본 일 있죠? 10초 동안에 보세요. 그럼 10초 동안에 볼 수 있어요. 그 시간 왜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 수학 공부한 것이 자꾸 생각나. 그게 풀이가 어떻게 됐더라? 인수분해하는 거. 그럼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지난 시간 배웠던 수학 공부를 복습한다. 복습 시작. 잠재의식 명령해놓고 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잠재의식은 수학을 복습하고 있어요. 그것도 1시간 공부한 것을 10분 이내에 복습한다. 10분에. 이걸 시간 왜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24시간이 아닙니다.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0시간이 될 수 있어요. 24시간을 잠재의식에서 복습하면 48시간이 되죠. 근데 시간을 왜곡해서 1시간을 10분으로 줄이면 엄청나죠? 몇백 시간이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24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데 4시간 자면 시험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하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얘기야. 잠 충분히 8시간 충분히 자고서도 공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습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단 몇 분 동안에 복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복습시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5시간 동안 깊이 잔다. 자는 동안에 어저께 배웠던 공부를 복습한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 복습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깨어있으니까. 자면서 복습 공부하는 거죠. 자면은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즉시 깊은 최면으로 유도하는 기술,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매번 긴 문장을 사용해서 팔이 무겁습니다, 팔이 따뜻합니다, 긴 문장을 사용해서 1시간 정도 할 필요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최면에 들어가면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게 해야죠. 깊이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깊이. 일단 그렇게 하면 얕은 최면으로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이게 시범, 쇼 최면 한 장면이에요. 이걸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앉혀놓고 딥스리 보면 싹 쓰러지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쇼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최면은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죠. 이런 것도 집단 최면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을 일시에 최면시킬 수 있어요. 깊은 최면 의도 원리와 요령, 깊은 최면 얘기만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 복습하겠습니다. 최면 유도를 위하여 이완법과 응시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완법은 스트레스일 때 이완법을 사용합니다. 이완법은 최면 6단계, 그러니까 막 40분, 1시간 걸려서 팔이 무겁습니다, 팔이 따뜻합니다,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아닌 것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는 이완시켜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법을 사용합니다. 응시법을 사용하면 3분 이내에 최면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점을 응시하게 해서 최면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일단 응시법을 사용하든지 이완법을 사용하든지 최면에 들어오면 얕은 최면에 들어오죠. 처음부터 깊은 최면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후최면 암시를 해놓으면, 후최면 암시를 했다 하더라도 딥스로는 일단 최면 속에 들어가도 얕은 최면이죠. 얕은 최면에 들어갔으면 이제 깊이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응시법은 어떤 한 장소나 물체를 집중하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완법만 설명했으니까 응시법은 이렇게 합니다. 쉬워요. 어떤 한 점을 보게 하거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걸 쳐다보세요. 내 눈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눈을 매우 피로하게 합니다. 눈이 피로해지면 생리적으로 눈꺼풀이 무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눈이 감기게 됩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무겁고, 그래서 당신 눈은 감기게 됩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겨요. 딥슬립.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시법은 좀 짧죠. 응시법은 10분 이내. 10분 이내라고 좀 보통 한 3분. 이 연습이 된 사람은 불과 몇 분 안에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인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문제가 됐거나 그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왔을 경우에는 응시법은 안 되고 이완법으로 해야 돼요. 이완법으로. 스트레스 이후에 어디가 아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응시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있죠. 응시법은 스트레스가 아닌 원인의 병이나 상처 치유를 위하여 신속한 유도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응시나 이완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적어도 잠재의식의 가벼운 활성화 상태, 즉 낮은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가려면 또 암시가 필요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딥슬립, 슬립나우, 좀 더 깊은 최면 속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말을 사용해서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을 숫자를 센다고 했죠. 지금부터 숫자를 10부터 0까지 거꾸로 셀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0.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9. 더욱 깊습니다. 8. 더욱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7. 들어가고 있습니다. 6. 아주 깊습니다. 5. 아주 깊습니다. 4.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3.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아주 깊어집니다. 1.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0.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낮은 최면 상태가 깊은 최면 상태로 됩니다. 깊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이제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피험자가 학생에게 뭔가를 머리에 떠올리게 하고 암시를 할 때는 다음같이,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보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맨 위에 서 있습니다. 계단이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난간을 꼭 잡으시고 난간이 같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최면은 상상입니다. 그저 그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한 손으로 난간을 꼭 잡았고 에스컬레이터는 당신을 태우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에 따라 당신도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20에서 0까지 세면 당신은 맨 아래까지 내려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게 됩니다. 20, 19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18 점점 더 깊은 최면 속으로 17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다가 2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1 깊은 최면 속으로 0 들어왔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최면이 익숙지 않은 사람은 한 번으로 잘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조금 더 깊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3번, 4번 해. 깊어질 때까지. 깊어졌냐 안 깊어졌냐면 최면이 깊어지면 고개를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깊어지면 팔로 늘어뜨리고 막 몸이 쓰러져. 그걸 보면 알아요. 빳빳이 있으면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깊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손을 흔들어 보면 돼요. 손 들고 흔들면서, 흔들으면 안 들어간 사람은 이게 잘 안 되죠. 이러면 흔들해. 이렇게 하다가 놓는 순간 허벅지에 닿으면 더 최면이 깊어집니다. 깊어져. 이쪽도 해보고. 그러면 툭 떨어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깊이 들어갔구나. 그런 뒤에 이제 치료는 암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배우고. 그 다음에는 또 깊은 최면 속으로 유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무엇인가 유쾌했던 일을 머리에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옛날에 아주 유쾌했던 일, 기분 좋았던 때가 있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때를 머리에 떠올려보시오. 낚시를 갔었다든지, 바닷가에 모래밭에 누워 있었다든지, 숲속을 거닐었다든지, 전에 즐거웠던 추억에 빠져보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면서 즐기는 멋진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탁 떠나, 머릿속에. 즐겁죠?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러면 그거에 뜨끈하기도 하지만 물어봐야 해요. 무엇이 보이나요? 그럼 그 얘기예요. 저 멀리 흰 구름이 보입니다. 아니면 새가 울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뭐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럼 깊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면은 점점 깨어난다고 그랬는데 자꾸 깨어나니까 치료 중간에 또 깊은 암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말도 할 수 있으면 깨어나라고 할 때까지 깊은 최면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깊은 최면 상태가 또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요. 일반 의식으로부터 낮은 수준의 최면 속으로 유도되면 근육 경련, 경직 현상이죠. 마장 탁 되거나 이완 현상 쭉 늘어지거나 카타lep시, 이걸 카타lep시라고 그럽니다. 이해는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완이 잘 일어나요.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져. 안 움직이려고 그래. 말도 어두네. 최면 중간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근육이 안 움직여. 마비도 오고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면 눈을 뜬 채, 눈을 감으라면 감고 뜬 채도 멍하니 한 점을 응시하거나 건망, 마비, 생리의 기능 조절, 기억력 이상 증진, 연령 퇴행, 환각, 시간 왜곡 이상 등이 일어납니다. 최면 유도자, 즉 선생님은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피험자, 즉 학생은 현재의 최면 수준을 알 필요가 있죠. 물어봐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낮은 수준에 있는데 깊은 수준에 있다고 그러고 말하면 치고 안 되겠죠. 그래서 짐작으로만 안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깊은 최면에 들어있는가, 깊은 최면에 들어있지 않은데 깊은 최면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치료하면 실패할 수 있죠. 시행착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보다, 자, 지금 당신 앞에 잣대 있습니다. 이게 36인치 잣대인데 36인치면 한 60cm 되죠? 36인치 잣대가 있습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자를 그런 자 쓰잖아요. 우리는 30cm 자 있죠? 우리 말식으로 자 30cm 자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36이라면 3등분해서 낮은 최면, 중간 최면, 깊은 최면 해가지고 12인치씩 1인치에서 12인치까지를 낮은 상태, 12인치에서 24인치 사이를 중간 상태, 24인치에서 36인치로 그 사이는 깊은 최면 상태 자 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자 그럼 선생님 당신 앞에 자 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6인치 자입니다. 자, 잘 보이죠? 자, 현재의 최면 수준이 어디 있습니까? 최면 수준이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을 텐데 몇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얘기해요. 23입니다. 그러면 중간 수준 이상. 20입니다. 하면 중간 수준. 30입니다. 하면 깊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최면 수준이 20인치 이상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20인치 이상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15인치에서 20인치 사이입니까? 예. 그럼 중간 수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5인치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묻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눈앞에 1인치에서 시작되는 36인치 표시되어 있는 상상의 잣대가 있습니다. 잣대 위에는 근식 붉은 흰색 화살표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최면 수준이 화살표가 와서 묻습니다. 자, 잘 보세요. 똑똑히 보세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가 어디입니까? 몇입니까? 읽어보세요. 20입니다. 30입니다. 읽어요. 그러면 중간 수준이구나. 또는 깊은 수준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깊은 최면을 유도 요령을 간략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내겠습니다. 조금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10분 늦게 왔기 때문에 5분 더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알로? 알로? 엉터리 전화가 많이 가요.
상담, 이제 처음에는 상담해야죠. 상담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니까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왔는지 뭐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실제로 편안한 자세 앉아서 3번 호흡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는 당신의 모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좀 잠시 뜸을 줘야 됩니다. 한 5초 정도 후에. 자, 이게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긴장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 잠재의식에 맡기세요.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줘요. 지금부터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완법, 당신 이완시키겠습니다. 편안한 상태로 가도록. 아니면 내가 이 한 점을 보게 했을 텐데, 한 점을 여기를 쳐다보면 됩니다. 자, 여기를 딱 쳐다보세요. 그럼 눈이 피로하게 되고, 눈이 피로하면 눈이 감기게 되고 최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딱 쳐다보고. 자, 눈 깜빡이고 여기 보세요. 자, 딱 이렇게 하는 것은 눈을 매우 피로하게 합니다. 눈이 피로하면 과학적으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눈이 감기게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당신 눈이 아주 필요해집니다. 너무너무 눈이 필요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너무 필요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뜨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졸립습니다. 졸음이 옵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졸립니다. 졸립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딥슬. 수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딥스로 오면 일단 표면에 들어갔으니까 깊게 해야죠. 그래서 아까 이제 먼저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붙잡고 들어서 이렇게 흔들다가 놓으면 손이 허벅지에 닿는 순간 표면은 깊어집니다 하고 살짝 놓아요. 깊어지죠? 왼손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깊어져요. 이렇게 흔들다가 놓으면 왼손이 허벅지에 닿는 순간 최면 더 깊어집니다. 놓아버립니다. 깊은 최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하든지 건강할 때를 회복시키든지. 자, 이제 이름을 보면서 당신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던 때 가보았던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가장, 그게 없으면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곳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안 가본 사람도 있는데 자꾸 아름다운 장소 떠올리라면 안 떠오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아름다운 장소가 없으면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라도 상상 장소도 좋습니다. 자,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 아름다운 장소가 저 아래 20계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장소 가기 위해서 20계단을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20에서 0까지 수를 거꾸로 셀 텐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기 바랍니다. 20, 19, 18 아주 깊은 곳으로 17 내려가고 있습니다. 16, 15 아주 깊습니다. 14, 13, 12, 11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10 들어가고 있습니다. 9, 8, 7 당신은 점점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6 들어가고 있습니다. 5, 넷, 셋 아주 깊습니다. 2, 1, 0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딥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할 수도 있어요. 파란 하늘에 뭉게 그림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아주 파란 하늘에 뭉게 그림이 뭉게뭉게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 마음은 아주 가볍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한 최면 상태에 들어왔고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깊이 됐어. 힐링 마인드 컨트롤. 근데 이때 그 사람이 뭐 치료하고 싶은 걸 이때 치료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은 무엇이 고민인데, 마약 피우는 때문에 고민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 치료하고 나서 이게 제가 하나에서 다섯을 세면 최면에서 깨어나고 천천히 눈을 뜨세요. 그리고 깊은 심호흡을 3번 한 다음 팔다리 운동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 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셋, 넷, 아주 상쾌합니다. 5, 손뼉을 치면서 또는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도 돼요. 너무 이러고 있는 사람은 머리를 들어 올려서 5, 그럼 깨어나. 그런 뒤에도 그냥 기분이 상쾌합니다. 유쾌하죠? 자, 눈을 뜨고 심호흡 3번 하세요. 팔다리 움직여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 깨어나. 이 사람은 안톤 메스머라는 분인데, 메스메리즘의 창시자죠.